안녕하십니까. 저 역시 여러분들과 같은 한 일을 입었었고 병원 생활을 했던 알코올 중독자 아들 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인권이 보호된 환경에서 생활하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인권이란 단어가 무색하던 시절에 병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주 열악하다는 표현이 맞을 듯 합니다. 병실이 조용할 날이 없었고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술을 주식으로 마셨던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한 술은 그칠 줄 모르고 내가 이기나 술이 이기나 했었지요. 이런 생활은 40여 년 해왔습니다. 죽기 살기로 먹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술은 20대 초기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술맛도 모르면서 그저 우월감, 그저 치기만 했으면 되는 것이고 부어라 마셔라 였죠. 뭣도 모르고 마셨습니다. 돈 있으면 다행이고 돈 없으면 통기타 한 대 어깨 메고 우이동골짜기에 올라가면 행락을 대상으로 기타를 쳐주고 술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술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급기야 부모님은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데려다 구세를 하고 별 수단을 다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기에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서울 수리 생활은 끝이 나고 일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어머니께서 동네 아주머니에게 정보 하나를 얻어온 곳이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처음엔 무법천지인 병원이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전 곱게 자랐거든요. 하지만 병원 입원 횟수는 늘어만 가고 술은 전처럼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실 땐 빈병이 방 안에 발 디딜 틈도 없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이렇게 술을 다 마시다 내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자살을 하겠다고 전기선을 풀어놓고 창 난간을 기기다 주민의 신고로 정신병원에 마지막 감금이 되고 맙니다. 3개월의 감금을 마치고 일거리를 찾은 곳이 서울 둔천동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간병일이었습니다. 3개월간 술 안 마시고 간병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먹을 것을 산다는 것이 음료수를 준다고 했지만 손은 나도 모르게 술병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중독자는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 3개월을 일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이거 한 병 마시고 푹 쉬는 거야. 말은 이렇게 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이것이 시동이 걸려 빈병이 방 한가득 되는 것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자신에겐 그렇게 관대함을 베풀지요. 주위의 술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이렇게 살다간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었고 술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 형, 동생이 세상을 떠났고 술은 이제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브레이크 없는 탱크와 같았습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던 중 아침에 눈을 떴는데 호흡이 잘 되질 않는 겁니다. 구급차를 부를 수 있었지만 포기했습니다. 나의 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하고 단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화장실과 싱크대를 오가며 구토를 하고 입을 수도꼭지에 매달고 가진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신께서는 날 데려가지 않았어요. 아마도 신께서 생각하시기를 이거 데려다가 봐야 술값도 안 나올 거야 라는 판단 아래 데려가길 포기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지요. 이렇게 살아난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전과 같이 술이나 퍼마시며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짐승 같은 생활을 하느냐의 기로에 선 나는 곧 후자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굳은 다짐 또 다짐을 했습니다. 술을 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술을 끊겠다는 열망을 가슴속 깊이 새겨 넣으십시오.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지금의 생활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달라져 놀라울 뿐입니다.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도 역시 놀라긴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질 하던 이웃도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과거 술에 젖어 있을 때 나를 업신여기던 여동생 역시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오빠를 오빠라 부르지 않고 술에 미친놈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온갖 미사 얼굴을 동원하여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하십시오.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가족, 친지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노력도 필요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조련해 보십시오. 요즘 제 생활은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호수공원 30-40km를 자전거로 달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반바퀴도 돌지 못한 채 숨이 차서 헐떡거려 괴로웠습니다. 넘어지고 주저앉고 울기도 했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어가는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화초도 기릅니다. 사랑으로 기른 화초는 아름다운 꽃내음과 푸르름도 보여줍니다. 이 또한 하루쯤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꽃을 피워 보았겠습니까? 술 마시느라 바쁜데 그럴 시간 있으면 술 한 잔 더 마셨죠. 하지만 저는 지금 술 없이 살아가기를 해내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와 화초 기르기, 이 두 가지는 제가 무언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집중함으로써 그것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입니다. 하면 된다는 긍정의 생각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저희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은 활력이 넘치고 일정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 65세란 나이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술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조하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서 죽어가는 동료, 제가 케어하던 노인들, 젊어서 대책 없이 술을 마셔왔던 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저는 그들이 가족보다 가까이서 지켜보기도 했었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우리 뒤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술다운 술을 마셔본 적 있습니까? 그저 취하기 위해 허겁지겁 퍼마셔 왔습니다. 어릴 적 제 기억 속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60-70년 전만 해도 상계동, 월곡동, 쌍문동, 본동에는 화려한 판자촌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대포집, 선수집, 젓가락집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이면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운 사람, 싸움질을 하는 사람, 참으로 가관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고 자랐고 그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언젠가 있었던 기억 한 조각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죽고 없는 동생이지만 주전자에 물어봤다 놓고 어른들이 술 마시는 신용을 하며 함께 놀던 기억 말입니다. 그 당시엔 놀이터도 없었지요. 보이는 환경이 이런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성장해서 그 문화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술잔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날에 술 덜 깨어서 먼저 찾은 것이 해장술이잖아요. 속쓰리면 소주 한 컵이면 뱃속에 평화가 오는데 약국에서 약을 사 먹는 일은 없습니다. 술이 훨씬 빠른데 뭐하러 약국까지 찾아가겠습니까? 우린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는 죽음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지역에 있는 센터에 다니고 AA 모임을 다니면서 제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몸도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평안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술 안 마시고 사는 방법도 하나하나 터득하고 있어요. 단주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AA 모임에선 사람들도 배울 수가 있답니다. AA 모임에서 한두 가지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학계, 경제계, 막노동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곳이 바로 AA 모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가꾸세요. 이젠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됩니다. 세월 금방 갑니다. We can do it. You can do it. I can do it. 감사합니다.